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 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죽음. 구체적으로는 죽기까지의 과정이랑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40 대가 되니까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그런 경사보다는 누군가의 병환이나 그리고 장례 같은 조사를 더 많이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부모의 어떤 늙음을 보면서도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몸도 늙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요즘은 많으니까요. 왜 갑자기 아플 때 혹은 어떤 조금 길게 봐야 하는 병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갈까? 그리고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책 좋아 사람이라서 이런 화두에 대해선 또 관련한 책들을 막 찾아본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유여원, 추혜원 에세이 나이 들고 싶은 동네입니다. 이 책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야기예요. 일명 산림이라고 하는데요. 의료협동조합이고요. 이곳이 2012년에 조합원 348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조합원이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200명이 넘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림은 산림의원을 냈고요. 산림치과 그리고 산림한의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막 달리기, 등산, 헬스 같은 다양한 건강 소모임을 비롯한 그런 취미 소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케어, 방문 케어 같은 다양한 그 돌봄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의료 안전망, 건강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산림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곳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유여원 그리고 추혜인은 20대 시절에 비혼 여성으로서 독립이라는 주제에 골몰했던 사이예요.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젊은 여성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뭐 결혼하는 게 당연하고 결혼을 해야만 원가족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때인 거예요. 와중에 나는 비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독립이라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봄이라는 문제도 함께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구성하게 됐고 마침내 살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혼자여도 마치 가족처럼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에 담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살림이 여느 병원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살림은 조합원이 환자의 그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자의 주체성. 좀 너무 낯선 단어였어요. 왜 우리가 사실 병원에 가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약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왜 막 주사를 맞는데도 그걸 맞아서 어디가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뭐 통증이 없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환경에서 환자는 약간 수동적인 존재로 소외당하기 마련인데 진료실에서 의사한테 이제 환자로서 어떤 궁금증을 막 물어보려고 해도
의사가 그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죠. 사실 의사는 이 의료 수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행위별 수가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치, 처방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는 그런 환경이 참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림은 달라요. 일단 의사와 내가, 환자인 내가 같은 조합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그냥 오늘 만나고 끝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 나의 주치의로 의사를 1대1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통증이 생겼는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진료실에서 의사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저자는 환자가 건강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환자의 그 자기 결정권을 아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인 전문가들이 조력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평등하게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의사도 환자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사실 그렇죠. 의사가 자기가 아는 것만 그냥 뚝뚝 쳐내듯이 진료를 보는 것과 환자에게 어떤 자세한 얘기를 듣고 그 병의 원인이나 뭐 다양한 그 병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고민하는 거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그러면서 의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살림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단순히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다친 원인이 만약에 그 원인이 가파른 경사로다, 동네에 어디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투입하는 거죠. 그게 의료협동조합이고 살림인 거예요. 그렇게 이 나이 들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거죠. 책에 보면 실제로 이제 방문 진료라는 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환자와 진료를 하는 것인데요. 한 노인분이 이제 발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병원 안 간다라고 하셔서 그 주민센터에서 그럼 방문 진료라도 받으셔라라고 해서 이 살림의 의료진과 함께 그 노인분의 댁으로 간 거죠. 근데 이 노인분의 반지하 거주지는 아주 뭐 조명도 열악하고 살림도 참 엉망이고 한 사람이 주거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 진료를 하고 이제 발의 상처도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접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앞서서 살림의 등산 모임, 뭐 이런 소모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그런 영리병원이 아니니까, 왜 조합원의 건강한 삶, 그리고 서로 돌봄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니까 아프기 전에, 아픈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병원을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서로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돌봄을 주고받고, 그래서 아프더라도 또 이런 돌봄 노동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려서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에 진짜 다양한 교육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가령 유언장 같이 돌봄장이라는 것을 작성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유언장은 왜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조치들이 있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써보는 거잖아요. 돌봄장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써보는 활동이에요. 왜 책에 돌봄에 대한 대화가 많아질수록 돌봄이 더 친숙해지고, 그러니까 돌봄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그리고 덜 무서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왜 당장 저만 해도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했을 때 딱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돌봄을 온종일 내 곁을 지켜주는 돌봄을 내가 원하는 건지, 혹은 뭐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돌봄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답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단골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돌봄장 작성을 함께 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이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이나 내 주거 환경과 잘 맞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순전히 이 대목만 보고도 '살림의 문을 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또 살림에서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병원이 아닌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곳에서 죽기를 원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집에서 죽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단순히 결심으로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리 뭐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임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은 사실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모르면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상상하기가 어려웠죠. 보통은 죽음을 병원에서 맞게 되니까요. 이 책의 뒷표지에 끝까지 나답게 살다가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편안히 죽기 위한 돌보고 돌봄받는 커뮤니티 만들기라고 카피가 적혀 있는데요. 정말 이 책은 읽는 내내 끝까지 나답게 살다가 어떻게 나다운 게 뭐지?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때 왜 어떤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해요. 살고 죽는 일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혹시 오늘 책 소개를 듣고 살림이 저처럼 궁금해진 분들은 이 책과 함께 유튜브에요.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검색하시면 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살림의 10주년 다큐이죠. 제목이 두 번째 사람인데요. 그거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슈퍼 마저 보시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살림과 같은 이런 안전망이 내가 사는 동네, 아니면 내가 가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참 죽음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거 있다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사는 게 얼마나 안심될까도 싶고, 뭐 독박 돌봄으로 고립되지도 않겠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어떤 관계 안에서 진짜 나다운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책은 유여원, 추혜원 에세이 나이 들고 싶은 동네였고요.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나이 들고 싶은 동네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정말 외롭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단골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